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8.3%에서 올해 26.5%로 늘어난 반면 미국은 21.3%에서 17.8%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급증은 스마트폰 제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의 경우 $100나 그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의 이동통신 회사들이 여기에 보조금까지 얹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은 군 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제품에 대한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인 듀폰에 패소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주고 코오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오롱은 미국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인수에 단독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진그룹이 KAI 가격이 너무 높다며 적정 가격이 아니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이 가격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고평가돼 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인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AI의 총 인수 자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 4천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진그룹은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에 적정 가격 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여부 검토를 오는 9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 한 단계 위로 한 단계 이상만 하향 조정해도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석입니다. 자, 8월 3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약세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장중에 상당 부분 회복을 하면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그 상승폭을 좀 키워서 현재 3포인트 이상 상승한 508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증시가 지금은 2% 가까이 상승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부터 여러분께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잭슨홀 회의가 개막되면서 과연 버냉키가 부양카드를 꺼낼지 또 삼성전자가 일본 특허 소송 승소에 힘입어서 반등을 한 후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또 9월에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에서는 시장이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인지 또 현재는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인지 살펴보고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에서는 코스피의 1900선이 위태로운데 과연 상승 대 하락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와 파라다이스의 대응 전략 짜보고요. 주간 5% 공략주에서는 시공테크 준비합니다. 네, 권영문 차장과 함께 다음 주 기간 조정이 올지 또 종목 분석과 포트 전략에서는 LG전자, SBS 컨텐츠 허브, 에이테크 솔루션 등을 살펴봅니다. 네, 서두에 간략히 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다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코스피 지수가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 반등은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코스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1% 상승한 190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현재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 500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나흘째 순매도 기록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지수는 오후 들어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는 51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5% 상승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소폭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관망하면서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지연과 3차 양적 완화 시사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지지력을 보이면서 장중에 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113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장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던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선 후에는 현재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11,000원씩 오르면서 12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로 밀려나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4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1.79%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0.67%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대로 밀려나고 있네요. 현재 주당 1,000원씩 밀려나면서 9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주당 1,500원씩 떨어지면서 2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81% 약보합권에서 2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만 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이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3,100원에 파라다이스가 1.59%, CJ 오쇼피는 1%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 1.19% 밀려나면서 2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강보합권에서 56,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CJENM이 2%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28,700원에 인터플렉스 역시 1.55% 밀려나면서 7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가 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현재 0.92% 밀려나면서 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0.82%, 미래에셋증권은 1.59% 하락 중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1%대로 밀려나면서 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8,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U+가 6천억 원대의 자사주를 이익 소각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신주도 4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KT가 0.15% 소폭 상승 중이고요. SK텔레콤도 0.68% 강보 확보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 U+ 역시 2.79% 상승하면서 현재 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지지도가 밀린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일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살펴보시면 현재 안랩은 1%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우성사료가 6.3%, 그리고 KC피드는 11%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슈넬생명과학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세고요. 잘마테크도 2.49% 오르면서 3,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창투사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성창투는 11%가 넘는 급등세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6.27% 오르면서 1,780원에, 현재 재미니투자는 5.64%, SBI 인베스트먼트는 3%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1.59% 오르면서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KL이 4.78%, 토비스는 4.69%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1.74% 오르면서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코피의 관련주들이 단체로 대선 후보들과 면담 및 특별 검사 실시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키코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엠텍비전이 0.91% 상승 중이고요. 모나미도 3.5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산 LCD가 2.58%, JVM은 현재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IG 손해보험은요 1.68% 오르고 있고요. 롯데 손해보험이 3.88%, 그리고 삼성화재가 2.2% 강세를 보이면서 2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저께 이제 크게 하락한 후에 오늘은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그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들어서 일본 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데 그런대로 지금 강보합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오늘 밤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크진 않습니다만. 자, 이슈를 살펴보니까 오늘 밤 11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자, 지난 29일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자, 미국 경제가 좀 완만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Q3의 가능성은 좀 멀어지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자, 버냉키가 과연 오늘 밤 Q3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는 그냥 전체적인 중앙은행 총재들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29일날 발표된 베이지 발표에서 12개 연준 중에서 9개 연준 지역이 완만한 경제 속도로 성장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에서 부양책을 강하게 시사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만약을 대비한 부양책은 준비하고 있다는 시장의 안도감을 줄 것 같고요. 향후 QE3가 좀 더 9월 FOMC에서 시행이 되려면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10만 개 이하로 크게 감소가 될 때 좀 가능성이 커진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잭슨홀 버냉키 의장의 연설보다는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대책 이벤트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거기에 움직일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베이지북에 따른 영향은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에 끼칠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본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전 세계에서 벌이는 특허전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어떨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애플의 배심원 판결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물론 그 배심원 판결도 향후에는 항소라든지 이런 법원의 절차상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애플 미국 법원의 판결은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일정 부분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순매도하는 단계다 보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의 탄력이 약하지만 그 22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9월 중순에 있을 FOMC라든지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 관련 이런 부분 고려한다면 잠시나마 외국인들은 시장을 다시 순매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다시 일시적인 부각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대형주 대비 초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대형주에서는 저점 매수가 필요한 것 같고, 삼성전자도 그의 하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10월 초에 나오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계속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에 좀 무게감 있는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의 끝날입니다. 또 금요일이기도 한데 이제 9월 달엔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전망을 내놓으시는지요? 네, 일단 9월 전망에 대한 시각은 간단하게 본다면 위험과 안전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FOMC,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다음에 트로이카 그리스 실사 보고서
보고서 발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라든지 지원 문제,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리 신청 여부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하겠지만 실망감이 또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정책에 대한 시행 과정 자체는 현재 정치적인 변수에 유동적이고요. 때론 그에 따른 시행 과정에서의 잡음도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9월에 G3의 불확실성이 깔끔히 끝나긴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Q3가 시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유로존 위기 대책이 구체화가 되는 게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는 여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을 흐름을 좌우하는 달러 지수는 현재 상승 추세에 대해 최근 하단에 위치해서 9월 한 달은 하락 압력보다는 제한된 상승 압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바벨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8월에 일정 수준은 강세였고 일정 수준은 약세였는데 그러한 흐름이 8월, 9월에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잭슨홀 컨퍼런스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8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농업 일자리수, 22 통화정책회의, 그다음에 1900선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가격 매립 발생 이런 고려해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 중소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던 대형주에서 특히 스마트 기기, 자동차 등의 저점 매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순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개별 중소형주 대응도 유효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되기 시점부터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 쪽으로 다시 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감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주요 이슈와 또 스케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를 연결해서 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의 급락 이후에 소강 상태가 지속 중입니다. 자 지금의 이런 상태를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향성 탐색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하락을 많이 체감할 정도까지 하락이 진행되었다. 오늘 오전에 1800포인트대까지 들어갔으니까요. 1900포인트가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단기 낙폭과대 국면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고점 1964포인트를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70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전의 하락폭에 비하면은 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분석 툴로 해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1868포인트인데 이 이외의 이동평균선들은 다 무너진 상태죠. 1910포인트에 몰려있는 5일선이나 21선이나 121선, 200일선 같은 그런 장기 입형들도 이번 주에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1860포인트 때는 좀 잘 주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볼 차례고 1860포인트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지금 생각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한다. 결국 지금 1800포인트 오늘 잠깐 진입했다 해서 바닥을 다졌다라기보다도 1860포인트까지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큰 상황에서 특정 업종하고 종목이 급락했다.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도 지금 사실 엄격히 얘기한다면 좀 위태하게 좀 온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하락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내려온 것이 기존 주도 업종에 속했었던 IT 업종이라는 점이죠. 8월 17일 이후에 종합지수 하락률을 구해보면 한 2.6% 정도 되는데 IT가 7.8%나 내렸습니다. 또 다른 축이었었던 그 운수장비나 화학산업재 이쪽을 본다면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한 축이었던 IT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IT 업종 투자자들의 좀 제한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큰 흐름의 변화가 좀 나타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 같은 경우 지수하고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관망 심리가 강해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동참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를 어떤 뭐 저점 분할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적수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예, 그 188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중순까지라고 이제 기간은 정해놓고요. 9월 중순까지의 수령 국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벤트가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 월말 월초에 경제 지표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지나면은 유로존 문제 이슈가 바로 이제 걸려 있는 9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9월 중순에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860에서 1880포인트까지의 하락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도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치고 빠지는 모습이 9월 중순까지는 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오늘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하고 금액상으로 그동안 매도를 또 지속해왔었던 콜옵션 쪽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괜찮다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도 오늘 그렇게 크지가 않고 신뢰도 잘 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던 급락 추세가 완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 정도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만약에 하면은요, 지금의 패턴이 만약에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러한 등락 채널 형성 이후에 또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변동성 확대가 아래쪽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좀 비관적으로 좀 본 장세인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일정 기간의 페넌트형 기간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0에서 80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반전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1880포인트 이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됐어도 이제 매수는 좀 천천히 접근해도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에 아까 우리 국내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조정이 나타났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엊그제 나와서 또 시장이 한번 부담이 크게 줬었죠. 그 양이 한 4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 이후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끌어올려서 올려왔었던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양이 모두 합치면 4조 9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4천억보다는 아직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베이시스가 이제 크게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열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외국인 쪽에서 아무리 많이 사준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뭐 크게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기일은 가면은 결국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장과 이 4조 9천억이 다 나온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나와야 되는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매물 부담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청산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매물 부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오늘같이 소폭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제같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울
그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7월부터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게 외국인 쪽에 매수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수급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이 약간 부진한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이 되고 좀 답보 상태에 놓이고 조정의 가능성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IT 업종하고 화학산업재 업종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비중입니다. 현금 40%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예전하고 틀린다라고 한다면 IT나 화학산업재 쪽에 단기 트레이딩 비중을 보유 물량의 30%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118, 124, 128만 원대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하단까지 와버렸죠 이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18만 원에서 124만 원대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타 IT 종목들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IT 업종까지도 단기 매매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적이나 주도주 모멘텀이 약간 좀 흔들리는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이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늘리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 일반적인 논리가 이 중국 모멘텀이 시기적으로 좀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20%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쪽에서 뭐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현금 비중으로 단기 투자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반은 넘어섰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 필수 소비재 종목들을 이 중소형주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또 움직임을 봐도 중소형주나 필수 소비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기존에 유지해왔었던 IT와 화학산업재 두 축의 필수 소비재와 현금을 유지하는 그 포지션은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비중을 늘리자 이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너입니다. 마감 전략 및 이 시간을 공략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1900선 전후에 박스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1900선 이탈해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제 1910선까지 돌파해 줬었는데요. 오늘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쨌든 이유열 막론하고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 이제 오늘 일본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해 줬는데요. 반면에 수급 동향을 보면 안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순매도 해주면서 어쨌든 지금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도 있었기 때문에 혼조세로 끝났는데 단기적인 시장은 결국 해외 증시 결과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 결과가 만약에 우호적이라면은 그나마 다음 주에 혼조세가 좀 더 지속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웬만하면은 좀 지수가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그런 말씀 밖에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대신 제가 7월 말이었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지수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갈만할 때는 간다 그러고 또 조정 받을 때는 조정 받는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좀 가지 않는 말씀 좀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어두운 쪽으로 의견을 잡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세우신다면요?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입니다. 190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0, 전업 10% 해주시고요.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형, 전업 0%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현재 1900선 약간 넘어가는데요.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직장인은 0입니다. 그리고 전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게 되더라도 한 10% 아니면 그냥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0%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버스를 뭐 20이든 50이든 그 정도 비중이라고 해도 그냥 0%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종목수 작게 하고 개별주 위주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절대로 우량주, 코스피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어디를 뽑으셨습니까? 네, 오늘 그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는데요. 034230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더 이상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없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확실하게 조정받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왜 지금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냐면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수를 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코스닥에서 그나마 가장 무난한 업종이 바로 오락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업종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오락문화 전체 업종 중에서도 파라다이스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SM과 더불어서 사실 코스닥 탑 10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라다이스나 SM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냥 개별주 취급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 탑 10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SM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현재 가장 강한 오락문화 업종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본다든가 아니면 직접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완전히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대해서도 요즘 상당히 좀 관심들이 높거든요. 그쪽 부분도 함께 정리 가능할까요?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고평가된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저는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먼저 시향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로 가야 되는지 코스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유리한다. 두 번째 뭐냐면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을 파악해 주는 스타일인데요. 업종을 봤을 때는 현재 엔터테인먼트주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업종을 말하면 오락문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주라고 하는 것은 업종 분류에는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테마주의 이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락문화입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근데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M하고 파라다이스가 대형주로서 그 어떤 지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제가 이제 아침하고 오후에 방송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정을 좀 받으면 앞으로 이제 이쪽 관련 주들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나씩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천 종목의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114800입니다. 8월 20일에 추천했었고요. 7,500원이었습니다. 지금 7,800원이니까 대략 한 3.5% 정도 이제 올라가셨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최고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7,500원. 그러니까 이제 본전되면 던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시향을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그런 걸 강조해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전 지난주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1950이 무너지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 1900 깨지는 건 기본이다. 1850도 지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50%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크 관리도 할 겸 그다음에 가볍게 수익도 낼 겸 계속해서 웬만하면 보여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미국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호재가 안 나오고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그러면 1900선 이탈은 무조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850선까지도 아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그동안 그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모습이 결국은 제가 미리 예측해드리고 설명해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걸 제가 증명해드렸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 추천 종목의 중간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농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도 시간인데요. 먼저 추천주 흐름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유니슨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까지 4% 넘는 수익이었지만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수익폭은 약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 정도의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 오늘까지 2주째 수익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 종목이었던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8%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6,000원 정도인데 하지만 이정복 대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죠. 목표가 27,000원.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준우 팀장의 동합 판택은 아쉽게도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3% 정도 손실이지만 장중 9,000원 손절가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삼천리 자전거 바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매수가 8,500원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목이 참 드라마틱했는데요.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바이오랜드. 어제까지는 1% 정도 수익이었는데 오늘 바이오랜드가 7% 이상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만에 목표가 꼴이 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랜드 목표가 도달 반신반의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마지막 날 상담받는 날 7% 이상 급등하면서 예.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정확하게 5거래일 만에 6% 넘는 수익률인데요. 예. 기분 좋게 바이오랜드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뭐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그 화장품 관련주로서 시장이 힘들 때 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14,500원 정도 전고점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4,500원에 파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전고점 부분을 뚫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고가지 않겠습니까? 신고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고점 부분이 14,5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고가가 날 때는 신고가에는 뭐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표가를 또 잡는 것보다는 전고점 부분이 14,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4,500원이 한 번 정도 내려왔다 그럴 때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 50%를 정리하고 나머지 50%는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이 조금 수정될 것 같습니다. 네. 14,500원 전고점 부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네.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종가로 들어갈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오랜만에 좀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 예. 좀 방송에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종목은 그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처음 보실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공테크라는 종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의 전시 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사 같은 경우는 시공문화라든지 시공미디어 같은 회사가 두 가지가 갖고 있고요. 각각 지분은 35% 정도, 시공문화는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자체는 2011년도에는 매출액이 1,161억 정도, 영업이익은 159억. 단기순이익은 125억. 그러니까는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저평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있을 그 시공 미디어라는 자회사의 그 이러닝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교육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으로서 재료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가면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속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 4,400원, 매수하시는 가격은 금일 종가로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님의 전략만 잘 따라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증시, 요즘 시장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인 시공테크까지 다음 주 한 주간의 수익률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코스닥은 탄탄한 반면에 종합지수는 한 2포인트 정도 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마감까지는 20여 분 남았습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동안에는 이제 종합주가지수상으로는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은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하락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이 잘 안 와닿았던 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주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의 조정은 겪었지만은 개별주 쪽으로 상당히 화려한 개별주 장세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가 쉬는 동안에 어떤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비껴나갔었던 그런 중형주 이하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되는 종목들이 많이 시세 분출을 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이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가격 조정을 겪었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어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다음 주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그렇다라면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작은 중형 그리고 소형 종목으로 공략을 하는 게 지수 관련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포트폴리오에 새로 넣을 신규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신규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중은 15%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은 3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차량 경량화 트렌드와 부합이 되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들어가지고 3월 고점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 4개월 이상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번 달 들어서도 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름폭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거래량까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에서는 완전히 비껴나 있었다라고 봐지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29일이죠. 29일날 큰 폭을 한번 오르면서 거래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을 동반을 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차량 경량화 트렌드와 맞물려 들어간다. 그리고 이 종목이 차량용 금형 쪽에서 꾸준한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인 LED 조명 부품 사업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향 대면적 위주의 하이엔드 제품 출시에 대한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종가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3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200일 이평선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8,58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1,350원, 손절가 8,58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가 1,350원, 손절가 8,580원으로 신규 포트폴리오에 넣을 종목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금 비중이 30%였고 두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40 그리고 LG전자가 30% 비중으로 70%의 주식 편입 비중입니다. 수익은 LG전자가 4.7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가 6%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이 포트폴리오 두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한번 해보죠. 네, 우선 지난주에 또 신규로 편입했었던 SBS 콘텐츠 허브 편입하자마자 수익 지속적으로 오름세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중형 이하의 사이즈의 종목 골라보자. 저번 주부터 이제 그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일선을 깨면서 이 꼬리 부근을 만들면서 5일선 깨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게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장중 조정에만 그치고 종가상으로는 또한 최근 들어서 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한 1.44%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해 드린 대로 15,700원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2,300원 정도인데 지금 국면으로 본다라면은 손절가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15,700원까지 수익 극대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지속적으로 가장 오래돼 있었던 종목인데요. 네. 매수가 67,9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29일날 또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큰 폭의 거래량까지 동반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로 78,7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그때까지 수익 극대 전략으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67,000원인데요. 지금 국면으로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하회할 가능성 역시나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78,700원까지 지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 결과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편입돼 있던 LG전자의 30%, SBS 콘텐츠 허브 40%가 그대로 유지된 채 에이테크 솔루션만이 15% 신규 편입되면서 현금 비중이 15%로 비교적 좀 적은 폭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수익은 현재 두 종목이 잘 나고 있습니다. 4.76%로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높은 수익 내고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그 이상의 수익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좀 힘이 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좀 짧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상당 부분 보여주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감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적지 않느냐라고 봐지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부터 지금의 흐름은 역헤드앤 숄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어깨 만들어지고 다시 방향은 상방으로 틀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로 보니까 다시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영문 차장과 함께 구체적인 마감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청개구리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장소와 시간으로 관심 놓지 마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